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해석학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수학과 내지는 수학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해서 지금 현재 대학에 여러분들 전공 수학으로서 해석학을 공부해야 될 학생들, 그리고 임용 시험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학을 공부할 학생들, 그리고 편입 시험을 준비하는 등등등 학생들이 해석학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큐스타디 해석학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석학을 원서를 보시게 되면 약 책이 한 7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데, 또 어떤 책은 한 900페이지 되는 분량도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큐스타디 해석학의 특징은 해석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들어도 될 수 있도록 강의가 구성되어 있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임용학원이나 임용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강의의 특징이 이미 해석학을 어느 정도 안다는 학생들을 그렇죠 기준으로 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대학에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실 때 교수님들이 해석학을 기본적인 내용부터 상세하게 또 알아듣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많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 큐스타디 해석학은 해석학을 여러분들이 수학과에서 제대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 또 해석학을 수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원하는 학생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임용학원이나 임용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어보고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해석학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주 심화된 내용들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큐스타디 해석학은 그 강좌 수가 무려 어마어마하게 총 9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해석학의 바이블이라 할 만큼 해석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거의 빠짐없이 선생님이 강의를 다 해놨답니다. 그리고 모든 해석학 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의정명, 그렇죠? 해석학의 앞부분에 중요한 특징들이 정의정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정의정명을 빠짐없이 가능하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임용시험을 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임용기출문제 또는 임용예상문제, 이런 문제풀이까지 이 한 번의 강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물론 자세한 그 수업 내용에 대한 캐리큘럼은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샘플 강의 위에 있는, 옆에 있는 캐리큘럼을 클릭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강의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그 캐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이 큐스타디 이 해석학의 특징은 이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자세하게 강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그리고 매우 심화된 내용들까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쉬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수준 높은 해석학의 중요한 정의정명들을 빠짐없이 다 강의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 문제풀이를 우리가 동시에 이런 문제풀이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강좌로 여러분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해석학을 이미 수학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망친 학생들, 그런데 임용시험을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앞이 캄캄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한 빛을 여러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석학 강의를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들어야 되는데 강의를 앞두고 좀 기초가 약해서 고민하는 학생들도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최고의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석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1단원은 그죠? 여러분들이 실수계 단원이라고 하는데, 이 실수계 단원의 가장 중요한 실수와 관련된 중요한 공리가 우리가 3개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접해보시겠지만 체의 공리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순서 공리라는 게 있답니다. 순서 공리. 그리고 실수의 완비성 공리라는 게 있죠. 자, 완비성 공리. 자, 이 중요한 우리가 실수의 3대 공리가 있는데, 여러분 책의 순서는 체의 공리, 순서 공리, 완비성 공리, 이렇게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수의 완비성 공리부터 우리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장에 나오는 이 실수계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정의정명으로 시작해서 정의정명으로 끝나는
정말 재미없는 단원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 실수의 요 부분을 소홀히 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분이라든가 또 리만 적분에 들어갔을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리만 적분이나 중요한 단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초가 부실함으로 인하여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태반으로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석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길은 이와 같은 실수계의 중요한 정의정명들을 빠짐없이 다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실수계 부분도 우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정의정명을 우리가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완비성 공리부터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이 완비성 공리는 그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부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학은 어떤 용어나 개념의 정확한 정리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유계란 말이 나오는데, 자, 소위 영어로 이 바운디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계란 말을 여러분들 첫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정의 개념들을, 정리들을 이렇게 박스를 쳐서 이렇게 정리해 줄 텐데, 여러분들이 이 박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된답니다.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박스를 치기 때문에 박스 친 내용들은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암기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유계가 뭔지 이 정의를 보니까, 자,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 자,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에 대해서, 자, 여기 두 가지 말이 나오는데, 첫째는 위로 유계,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로 유계. 그러니까 유계란 말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에 대해서 요 집합 S가 위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아래로 유계일 때에 이 집합 S를 가리켜서 우리는 뭘 한다? 유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로 유계가 그럼 또 뭐냐? 또 아래로 유계가 뭐냐? 요걸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유계라고 어떤 집합 S를, 실수의 부분 집합 S를 유계라고 얘기했을 때는 유계의 정의가 위로 유계이면서 and 동시에 아래로 유계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위로 유계가 뭔지 알아보고 아래가 유계가 뭔지를 알아본다고 하면 이제 정확한 유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러분 그 교재에 살짝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자, 요 집합 S를, 자, 실수 R의 부분 집합이라 정의하고, 요 A란 놈을, 자, 집합 S의 원소라고 해봅시다.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했을 때에,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 위로 유계가 무슨 말이냐? 자, 위로 유계의 우리가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우리가 실수 X, 그죠? 자, 실수 X 중에서 요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원소, 자, 모든 X 이렇게 원소 표시를 이렇게 주어져서 우리는 요 X가 집합 S의, 그쵸, 실수인 모든 원소를 가리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X 값들에 대하여, 그런데 그 X 값들이 어떻게? 요 특정한 요 A라고 하는 요 값보다, A라는 한 값보다 X가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A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둘 수 있을 때에 요렇게 되는 A. 자, 그랬을 때 요 A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 수학용어로 상계라고 한다면 상계. 자, 집합 S의 모든 원소 X가 어떤 특정 A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요 A를 뭐라 하는데, A를 상계라고 한답니다. A를 뭐라 한다? 상계. 자, 근데 요 상계 A가 우리가 뭐 할 때?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요 존재하면 우리는 이 S는 집합 S를 가리켜서 위로 유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위로 유계가 뭐냐? 집합 S에 속하는 X, 모든 원소 X 값보다도 X 값을 A보다